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발행했던 밈코인에 개인 투자가들이 손실이 얼마나 난 줄 아세요? 20억 달러 났습니다. 거기 들어와가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들어왔다가 며칠 뒤에 가격이 폭락하면서 한 20억 달러치 손실을 봤어요.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그 양반이 대통령인데. 그리고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가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에 공황적 사태가 온다면 저는 그 사태가 암호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언젠가 주식시장도 대공황이 와가지고 폭삭 망해버렸잖아요. 그 암호화폐 시장도 언젠가 옥석 가리기가 한 번은 본격화될 건데.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요즘 세계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큰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아직도 적응 단계에 있다 그래야 되나요? 후자 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제가 늘 강조해 드리지만 자산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라는 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우리나라 주식시장보다는 저는 절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쳐다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소량의 어떤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자산은 다 미국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우리나라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상대적인 어떤 투자 가치 또는 투자의 어떤 합리성, 정당성, 이런 것은 미국 시장에 방점을 두고 가능하면 장기 투자로 가져간다. 될 수 있으면 단기 투자는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첫 번째 하나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만 어떻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예멘의 후티 반군의 반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중국과의 관계에 얽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국제 정세를 볼 때 우리가 언론 매체에서 단순히 그냥 후티 반군들이 미 항모를 공격을 하려고 했다, 드론 공격을 했다, 이런 내용만 듣지만 이란과 중국과 그 다음에 후티 반군 또 러시아의 어떤 그 연결고리가 어디에 있는지 등등을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국제정치 외교를 설명드리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렇게 큰 신빙성을 두시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그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미중 간의 갈등 구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사슬, 미국과 그 다음에 후티 반군, 이란, 이라크 내의 어떤 반미 활동단체,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국제관계, 이런 내용을 혹시 궁금해 하신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댓글이나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물론 그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만 미국의 정책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고, 단순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단순하게 어떤 제조업의 부활에만 신경을 쓰는 나라라고 보는 것은 너무 작게 세계의 어떤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가정을 세워두는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매일 나가는 일일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를 읽어 가시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까 싶어요.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아무런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중요한 내용들이 제가 이제 5개 신문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읽을 때 어떤 문맥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읽고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겠는지를 제가 한번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되면 세 번째 내용도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기 투자로 가셔라. 그리고 미국 주식으로 가셔라라는 말씀인데, 워렌 버핏에 대한 사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본주의의 적은 자본주의다라는 책 속에 과거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M7에 속하는 많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처음 시장에 상장을 했을 때, IPO를 했을 때, 그때 만약에 $10,000를 사두셨다면 지금 가치는 얼마일까라고 계산을 해서 481쪽부터 제가 계산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어제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어서 그거를 또 예로 들어드릴까 합니다. 다시 강조해 드리는데, 절대 단타로 미국 주식을 치고 빠지고 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다는 말씀을 이 예로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워렌 버핏 다 아시죠? 해스웨이, 워렌 버핏 네브라스카의 현인이라고 하는, 네브라스카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은 나오는 동네고, 제가 미국에 살 때도 현지 교민분들하고 골프 대회도 하고 좀 친하게 지냈던 그런 주입니다. 이 네브라스카 현인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이 1988년에 코카콜라 주식을 샀어요. 샀는데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1,000치를 구입을 했다면 지금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이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1988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37년 전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하시는 부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것이라고도 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거라고도 가정할 수 있으니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렸던 적어도 10년, 최소 10년은 투자 기간을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린 그 배경, 그리고 몇 번을 거쳐서 제가 미국의 10년 평균 수익률이 15%를 조금 넘는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동안 미국의 패권이 이 중국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자극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중국이 2050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꿈을 통해서 제조업으로 미국을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야망을 펼쳤고, 그 다음에 IMF가 이미 오래전에 구매력 기준으로 PPP라고 그러죠.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하는데, 이 구매력 지수 기준으로 해서 이미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또 문명사적인 어떤 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경제 발전과 어떻게 조화를 시켜서 나갈 것인가는 숙제로 남아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미국 주식에 10년, 20년, 30년을 투자하시라고 하는 배경에 워렌 버핏이 1988년에 코카콜라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 가정을 해보시자는 거죠. 만약에 그때 저도 $1,000치를 매입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1년 뒤에 수익률이 얼마를, 지금 72불 한 70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2, 70센트 정도 금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년 뒤에는 수익률이 얼마일까 보니까 한 19.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195불 정도 제가 수익을 얻은 거죠. 그 다음에 5년이 지난 다음에 얼마를 얻었을까 보니까 한 70% 정도를 얻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얻었을까를 보니까 한 11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119%인가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1190불 정도 됐겠죠. 10년이 지나서. 아유, 그럼 별거 아니네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37년이 지난 현재 그러면 수익률이 얼마냐면 3,534%입니다. 그러니까 1,000불을 투자했을 때 35,340달러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만약에 $1,000를 $10,000로 바꾸시면은 3만이 30만으로 되겠죠. 그죠? 35만 3,400달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지나서 뭐 금리 은행에 이자를 맡겨둬도 3% 그 복리로 계산하면은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계산하실 수 있는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정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래서 3,534%의 수익을
1988년 투자한 이후에 코카콜라에서 얻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실 때 과연 이게 장기 투자가 맞나 단기 투자가 맞나라고 고민을 하면 다시 한번 제가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예를 또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제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주식, 미국의 채권, 그리고 공포지수, 달러화, 금값의 변화, 미국 연준의 이자율 이게 어떻게 하나의 그 패키지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 주식이 아마 1932년 그러니까 대공황 당시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공황 당시만큼 오히려 그보다 더 큰 폭으로 S&P 500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하락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들 좀 두려워하시고 공포스러워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가 관세 정책에 의해서 국제 간의 무역 거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미국 많은 기업들에게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한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은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마음속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아무리 뭐 스티븐 미란이 뭐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이 무역통상위원이 또 석학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주장하는 관세 정책이 가져올 파급 효과가 단순히 무역에만 존재하는 게 제한된 게 아니라 자본시장에도 지금 불이 옮겨 붙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본시장에서도 달러 패권에 대한 어떤 의심 뭐 그런 것들이 붙어 있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채권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미국 달러화에 대한 어떤 위상 문제에 의심이 가기 시작을 하니까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나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채권 가격도 일본 같은 나라는 특히 최근에 수천억 달러를 뭐 매도를 했다 그런 소식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이자 비용이 올라가면서 미국의 재정 적자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게 오히려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면 미 연준으로서도 곤혹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 연준도 금리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금리 떨어뜨리는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걸 최근에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에는 보통 우리가 2번 내지 3번 정도 생각을 했는데 최근 뉴스에는 6월, 7월, 9월, 12월 4번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주식, 채권, 금 이런 안전자산이라고 취급되고 있던 미국 달러화에 연동이 된 많은 자산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악영향을 받는 바람에 달러화 패권에 또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지금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섞여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믿을 수 있는 금이나 또 일부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자산으로 쏠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나가는 말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스위스 은행 계좌에 미국의 재벌들의 계좌들이 많이 개설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제가 드린 적이 있었고요. 최근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죠. 로스차일드가의 말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는데 길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을 살 때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위기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이 1932년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식을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역사적인 답은 사야 된다는 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수십억 원치, 수백억 원치, 우리 개인 투자가들은 그럴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그니피슨 7에다가 월 10만 원씩 종목마다 70만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셔서 하나를 매집을 하시든 아니면 2-3개로 분산하시든 아니면 7개에 매달 10만 원씩 투자를 하시든 하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금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금 이야기는 2009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세계 시장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 2001년도 911이라고 하는 사태가 가져온 그 파장이라 그럴까요? 왜 폭탄이 떨어지면은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에 파장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영화로 보시면은 막 아지랭이 같은 것이 막 펴지면서 막 번져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파장이 번지는데 제 느낌은 그랬습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도 있어 봤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역사적으로 실물적으로 증명이 된 자산입니다. 예. 이거는 현존하는 물건이니까요. 그리고 인류가 그동안에 네덜란드건 영국이건 미국이건 자국의 화폐를 발행할 때 그 화폐 발행에 대한 담보 가치를 늘 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크다. 왜?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면서 스위프트 코드로 갈 것이냐, CIP 중국이 만든 결제 코드입니다. CIP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발생한다면 오히려 금 가격은 더 올라가면 같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때문에 아직도 제가 금에 대한 미련은 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비트코인은 암호화폐에 있어서의 금이라 그랬고 이더리움은 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스테이블 코인이나 알트 코인은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고, 학습 시간에 우리 백운종 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스테이블 코인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컵을 하나 살 때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비트코인의 지금 거래 단위는 달러거든요. 그 달러의 안정성을 스테이블,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코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코인의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스테이블 코인에 UST라든지 USC라고 하는 USDC라고 하는 이런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하는 분들이나 또 알트코인, 밈코인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크레딧을 주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괜찮아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이 되는 여러 가지 그 파생 상품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 회사가 얼스 얼라이언스가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줌을 사용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정상적인 분들이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려 그러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받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받아오는 그 과정에 여러분 암호를 보면 자체적으로 생성하는 기능이 있죠. 여러분 강력한 암호를 원하십니까 하면은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생성을 해서 암호를 드려요. 그런 암호 생성 기능을 만약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얼스 얼라이언스에서 가지고 있다. 그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통해서 뭐 알트코인이라든지 다른 밈코인을 개발해서 낸다면 그거는 하나의 개런티 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R&D 개발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투자일 수도 있겠거니라고 자비롭게 인정은 해줄 수는 있어요. 지켜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뭐 밈코인 만들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만들고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어떠한 기술적인 내용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 어떤 실물적인 자산도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인을 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누차히 말씀드리지만 알트, 밈, 스테이블 코인 같은 거는 저는 아직까지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근데 이게 바로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에서가 들으면은 좀 기가 찰 노릇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 대대적으로 밈코인도 발행해가지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발행했던 밈코인에 개인 투자가들이 손실이 얼마나 난 줄 아세요? 20억 달러 났습니다. 거기 들어와가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들어왔다가 며칠 뒤에 가격이 폭락하면서 한 20억 달러치 손실을 봤어요.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그 양반이 대통령인데. 그리고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그래도 수요와 공급이 존재하고 파생되는 많은 그 디지털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쪽이라서 그 두 개는 제가 금과 은이라고 자산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데 나머지는 검증이 안 됐다. 왜? 감옥에 가 있는 애들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풀어주고 자기가 지분을 어느 정도 갖고 하는 식으로 지금 다 결론이 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언젠가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에 공황적 사태가 온다면 저는 그 사태가 안 오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언젠가 주식시장도 대공황이 와가지고 폭삭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언젠가 옥석 가리기가 한 번은 본격화될 건데 이제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 물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할 수가 있습니다. 2만 달러까지 갔는데 뭐 더 어떻게 내려가냐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심리적인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 2만 달러 이하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양 암호화폐는 금을 사 모으든지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기술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을 보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든지 이 이더리움의 창시자 같은 사람들은 지금 뭐 기술적인 개발만 가지고 뭐 자꾸 디지털 파생 상품만 팔 게 아니라 자체 내의 어떤 그 담보적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미래를 대비해서는 바람직하다. 언젠가는 한 번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러는 모습을 보니까 한 번은 사고가 나겠다. 왜? 감옥에 가 있는 애들을 풀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제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감옥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 피의자 신분이 나쁜 짓을 했다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현재 존재하는 오디팅 시스템, 회계 준칙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형을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암호화폐 시장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큼은 제가 볼 때는 뭐 안전자산, 완전 안전자산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적어도 암호화폐계의 금과 은으로 통용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늘 멀리 보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 변화를 보셨지만 7만 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8만 대 갔다가 다시 또 7만 대 내려왔다가 또 8만 대 올라갔다가 최근 어제 제가 저 새벽에 보니까 9만 2천 달러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그 변동성은 자산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 심장에서는 매우 불안하죠. 단기로 보는 분들한테는. 근데 장기로 보는 분들한테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금값이 올라가면 암호화폐 자산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매치가 되지 않나요? 그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지? 금, 은, 동, 또 암호화폐, 채권 뭐 이럴 건데 채권도 달러를 발행하는 데 쓰기 때문에 최근에 채권 가격도 많이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미래에는 탈중앙화 시대가 되고 또 복잡한 기술 이야기를 조금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웹 3.0 시대가 되고 웹 3.0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다 이래 컴퓨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쓰고 있고 메인 컴퓨터는 한 기업이 크게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딩 서비스도 받고 하는데 웹 3.0 시대가 되면 각자가 독립된 인격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가 되면 탈중앙화, 개인의 정보의 보호, 개인 신변의 보호, 거래 원장의 보호 이런 모든 기술들이 독립적으로 될 거란 말입니다. 아주 독립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놓고 보면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자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또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본능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이 이거를 항상 도덕과 윤리 기준에 맞게 움직이기는 안 하잖아요. 누군가는 사고를 한번 칩니다. 그래서 루나 사태도 난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건 현실이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암호화폐계에서 금과 은 정도로 치부하셔도 중장기 투자를 하셔도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자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방금 드렸고 중장기 투자를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